여러분, 이런 고민들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 사람 마음을 읽는 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유독 오해를 많이 살까? 사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관계에 진심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무리 진심이어도 상대의 마음이 잘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감수성이 없거나 눈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을 읽는 기술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읽는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기술인데도 말이죠. 그럼 왜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선천적인 성향, 오랫동안 굳어진 생각의 습관 때문입니다. 즉, 나도 모르게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대의 진짜 마음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상에서 정말 많이 겪지만 당장은 알아채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만드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6가지를 알고 나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고 말의 숨은 뜻이 보이고 왜 저 사람이 그런 반응을 했지? 라는 고민도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시야를 함께 넓혀보겠습니다. 민지 나이스. 첫 번째는 착각의 미로. 나는 남을 잘 안다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 쟤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아니, 나는 이유가 있는데 쟤는 왜 저래? 하지만 심리학자 니콜러스 애플리 교수는 아주 냉정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 정확하게 알고 타인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조각만 알고 있을 뿐이다. 왜냐? 내 마음은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마음은 그 사람이 말한 일부 단서와 겉표정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착각이 시작됩니다. 이건 첫 번째 착각. 나는 복잡하고 심오한 사람, 남은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내면의 가치, 신념,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창업하는 사람. 나는 나다운 삶을 찾고 싶어서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 나는 배우고 성장하려고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쟤는 그냥 돈 때문에 시작한 거지. 저 사람은 욕심 때문이야. 쟤는 게을러서 그래. 이처럼 내 행동은 깊은 이유로 생각을 하고 남의 행동은 단순한 이유로 해석하는 착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약속을 변경한 친구입니다. 우린 즉시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나 보네. 성의 없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갑작스러운 회사 미팅, 예상치 못한 가족 문제, 급작스러운 몸살, 겉으로 티 안 나는 스트레스. 이런 맥락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시점에서 만든 해석을 사실처럼 믿어버립니다. 타인의 마음을 읽는 첫 단계는 누구보다 똑똑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정답이라는 착각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타인을 오해하는 대부분의 순간은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상대에 대해 아는 정보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진짜 대화는 내 해석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오답에 가까워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이미지의 굳어짐, 고정관념에 대한 업데이트가 실패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의 예전 모습 그대로를 현재까지 끌고 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은 변했는데 나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오류.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그 사람을 보는 시간이 적고 익숙한 과거 이미지가 훨씬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정관념의 업데이트 오류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착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예전부터 그랬어 라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과거를 현재라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성인이 된 우리를 아직 철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10대, 20대 초반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현재의 성장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성장 안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선후배로 있다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5년 차가 되어 능숙해진 후배를 여전히 신입이니까
라고 바라보는 것. 사회에서 어떤 단체의 대표가 된 그런 후배에게 넌 아직 내 후배고 넌 내 동생이고 라고 바라보는 것. 언제적 이미지일까요? 변한 건 후배인데 변하지 않은 건 내 머릿속의 이미지인 겁니다. 일상적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릴 때 소극적이었던 친구가 지금은 리더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쟤는 내성적이야. 쟤 앞에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해. 하지만 진짜 사실은 그동안 수많은 발표, 회의, 조직 경험 속에서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보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가 타인을 오해하는 많은 순간은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업로드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성장하고 배워가고 책임지고 성숙해집니다. 때로는 반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죠. 진짜 관계는 상대의 과거가 아닌 현재를 새롭게 보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우리를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계는 서로 현재를 보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중심의 렌즈, 나만 보인다 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시작하곤 하죠. 내 얘기 좀 들어봐봐. 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려줄게. 여기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적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니콜라스 애플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내부에서 출발해 세상을 본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황, 내 기준, 이 네 가지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렌즈가 확대경처럼 나만 크게 비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 시선으로 재단된, 왜곡된 버전의 타인을 보게 되는 오해를 자주 범합니다. 우리의 착각. 저 사람은 말이 없네. 나한테 관심 없어서겠지?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얘기가 재미없나 봐. 나랑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건가? 하지만 실제 이유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왔거나 머릿속에 해결 안 된 고민이 있거나 본인이 예민한 날이라 말수가 줄었거나 조용히 듣는 걸 선호하는 성향이거나 상대의 침묵은 나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쉬운 해석, 나 중심의 해석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상대가 말을 아끼거나 반응이 늦으면 우리는 이렇게 바로 해석합니다. 기분 나쁜가? 나를 무시하나? 저 사람 원래 저래. 그러나 상대의 진짜 이유는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오래 애쓰는 타입이거나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볼 때 너무 쉽게 상대의 성격으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 내 렌즈로 찍은 해석 영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 채 상대를 보기 때문입니다. 즉, 타인의 행동, 나의 평가라고 해석하는 순간 오해는 깊어지고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행동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내 렌즈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렌즈를 잠시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상대가 보이고 그때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마음속 소음, 불안이 길을 막는다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 그건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있나? 저 사람 표정 혹시 나한테 실망한 건가? 지금 뭐라고 말해야 실수를 안 하지? 바로 이 불안이라는 소음이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는 시야를 흐리고 관찰 능력을 뚝 떨어뜨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초점적 주의라고 부릅니다. 즉, 시선이 상대방에게 있어야 할 순간에도 나에게만 과도하게 꽂혀 있는 상태죠. 예시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첫 데이트에서의 과잉 자기의식입니다. 설레면서도 긴장된 첫 데이트.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보다 내가 어떻게 보일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나 말도 괜찮나? 지금 내 손 너무 어색하지 않나? 지금 뭐라고 답해야 자연스러울까? 그러다 보니 상대의 표정도 상대가 건네는 작은 신호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죠. 이것이 바로 불안이 눈과 귀를 막아버린 순간입니다. 불안은 눈을 가립니다. 내면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비슷한 결과를 만들겠죠. 대화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속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거리를 두고 시선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진짜 소통은 내 마음속 소음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그 문이 열립니다. 다섯 번째는 순진한 현실주의. 내가 보는 것이 세계의 전부라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보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같은 장면을 보고 있겠지. 하지만 심리학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사람마다 현실 그 자체가 다르다. 같은 장면도 서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다. 왜냐하면 각자의 성격, 과거의 경험, 가치관, 감정 상태가 우리가 보는 세계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현실이 객관적이다 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그냥 사실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나는 있는 그대로를 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 필터를 통해 세계를 해석하고 상대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시 하나 들어갑니다. 같은 방을 보고도 완전히 다르게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어질러진 책상을 보고 이 정도는 편안하지. 이게 사람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같은 책상을 보고 정리가 안 돼 있으니 스트레스 받아 라고 생각합니다. 장면은 똑같은데 감정은 완전 다르죠. 또 다른 착각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당연한 건 너에게도 당연하다 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을 너무 쉽게 모든 기준으로 착각을 합니다. 나는 빠른 답장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 너도 빠르게 답장해야 된다. 나는 간단한 말투가 편하다. 그러니 네 말투가 너무 장황하면 이상하다. 하지만 상대는 인생을 살아온 방식, 우선순위, 가치관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도, 같은 말도, 같은 행동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타인의 관점은 내가 모르는 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맞다가 아니라 너는 어떤 눈으로 이 장면을 보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내 눈앞의 세계가 절대적 현실이 아니라 내가 해석한 버전의 현실에 불과하다는 것.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착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데이터의 함정. 객관적 관찰은 개인을 놓친다 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2030 여성들은 이걸 좋아한다더라? 남자들은 원래 이런 성향이야. 요즘 MZ세대는 다 이렇게 행동하잖아. 왠지 그럴듯해 보이고 통계와 데이터가 뒷받침되니까 객관적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 지점을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는 집단을 설명하지 개인을 설명하지 않는다. 왜냐? 데이터는 평균값이고 개개인의 사람은 평균값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 존재이며 통계는 흐름을 보여줄 뿐 한 사람을 깊이 알고 다가가기 위한 맥락, 역사, 상처, 성향을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착각이 들어갑니다. 집단의 특징은 곧 그 사람의 특징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입니다. 2030 여성은 뭐뭐를 선호한다니까. 요즘 남자들은 뭐뭐해서 그래. MZ세대는 다 즉흥력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세대라도 삶의 맥락은 전혀 다르며 같은 2030 여성이라도 취향, 가치관, 인생 경험은 다 다르고요. 그 집단 속에 속하지만 그 집단과 전혀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즉 평균값으로 개인을 정의하는 순간 그 사람과 더 깊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집단 안의 평균값이 아니라 한 명의 독립된 존재입니다. 타인을 깊게 이해하려면 집단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오해하는 많은 순간은 내가 그 사람을 통계로 단순화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대화는 평균의 시선을 내려놓고 개인의 세계를 존중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인생이 변하는 스피치 민지 나이스. 타인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은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일종의 기술 그리고 훈련 가능한 마음의 근육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눈치라는 단어 아시죠? 바로 타인의 기분과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이죠. 내가 불안하게 모든 것에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눈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명한 눈치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연습을 통해 길러집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능력. AI 시대일수록 이 능력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시선이 깊어지면요, 관계가 바뀌고 내 삶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번 영상에서 함께한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케이, 나이스 최고.